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트렌드 변화 발표를 하게 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대응단 이동근 단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많이 회자되고 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이버 위협의 동향과 그에 따른 이제 정보보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부분입니다. 어, 지금 아마 이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도 지금 1년이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 언제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이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혼란의 시대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되고 포스트 코로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분간은 코로나와 같이 이제 계속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싸움을 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거의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바로 일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일상 자체가 새로운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뉴노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노멀 상태라는 게 여러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국가적 그 운영이라든지 여러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웹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이끌고 가는지를 질문을 던졌는데, CEO, CTO도 아니고 바로 코로나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기업의 그 디지털 환경의 큰 변화와 불가피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전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업들이 어 그 전산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서버를 당장 사서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런 수요를 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가 엄청난 초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인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자동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PA를 기업 그 업무에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인제 이슈가 됐고요. 이것도 인제 디지털 전환의 한 큰 축이죠. 그리고 그 각 국가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이 굉장히 큰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제 국비 7.6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 생태계를 이런 디지털 댐이라는 데이터 댐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인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열렸던 그 CES죠. 인제 세계 가전 그 전시회의 대표적인 어떤 지표가 되는 큰 행사인데요. CE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올
그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본 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5G라든지 AI 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 홈, 그 시티, 그리고 헬스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디지털이 어떻게 보면 일상 자체에 스며드는, 그리고 일상 자체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디지털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 코로나19로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제 익숙해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지털 노멀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본격 수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업에서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바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상황에서 위협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는데요. 재택근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도 할 수 없고 카페나 이제 PC방 같이 보안이 이제 어떻게 담보될 수 없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과 그 업무가 이제 혼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개인과 업무 관련된 계정을 이제 편리한 차원에서 동일하게 쓰는 어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줌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여러 비대면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이런 피싱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서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접속하는 경우에 VPN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VPN 계정을 해커들이 탈취해 가지고 다크웹에서 이렇게 몰래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런 VPN 보안 이슈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랜섬웨어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그 작년에 트렌드를 발표한 걸 보면 그 랜섬웨어 자체도 과거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케이스에서 APT 공격과 결합되면서 타겟형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그 협박하는 걸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훔쳐가서 그 데이터를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라는 이중 협박, 거기다 최근에는 그것도 지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까지 한다는 3중 협박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APT 공격과 결합된 형태의 해커 그룹들이 랜섬웨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다양한 형태로 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반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반 시설과 관련된 기업들을 타겟으로 랜섬웨어를 감염시켜서 정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케이스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그 IT 기업들이 사용하는 IT 관리용 솔루션인 솔라윈즈 솔루션의 어떤 그 공급망 라인이죠. 그 솔라윈즈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솔라윈즈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게 됐고요. 파이어아이도 그 자기 사고를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솔라윈즈가 해킹 경로로 악용됐다는 걸 알게 됐었고, 솔라윈즈 고객인 굉장히 많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들까지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까지 해커한테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솔라윈즈 해커들이 노린 거는 결국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올리다 보니까 솔라윈즈 어떤 공급망 해킹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노렸다는 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급망 공격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보 보호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 변화를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참고했었는데요. 스케일 벤처 파트너스에서 발표한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퍼스펙티브 2021인데, 이런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솔라윈즈 해킹으로 인해서 보안과 관련된 담당자들,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보고서였습니다. 거기 보면 솔라윈즈 같은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보안 담당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에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절반 이상의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런 공급망 공격이 보안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전략 파트를 봤더니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투자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GDPR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CCPA 같은 어떤 정책의 변화에 어떤 보안 담당자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중에 하단에 이제 마킹된 것처럼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OT망 쪽에 이제 어,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OT에 대한 어떤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보안 담당자들의 부담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는 이제 어떨까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디지털 전환도 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K-사이버 방역 전략을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보 보호의 현장에서도 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상황에서 체크해 볼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지금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이런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보안 관제 입장에서는 체크해 볼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 네 가지 파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 변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와 달리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다 보니까 계정 관리라든지 접근 통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숙제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당장 1, 2년 사이에 나온 이슈도 아니죠. 이제 꽤 오래전부터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모델이라는 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클라우드를 쓰냐에 따라서 보안 정책이나 이런 도입하는 솔루션들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세카스라든지 이제 카스비르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CSPM입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클라우드를 쓰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 담당자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형상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SPM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기업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CSPM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CWPP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지금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DevOps 체계로 클라우드에서 개발해서 빨리 배포하고 운영하는 체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컨테이너들을 일관적으로 보안 정책이라든지 접근 통제를 관리하기 위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CWPP를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공급망 이슈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어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 샤시라는 SAC죠. 샤시라는 컨셉의 솔루션들을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샤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네트워크 기반에서 어떻게 보안을 클라우드로 관리할 것인지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 샤시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이 어떤 주목을 받는 트렌드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레질리언스 트렌드 변화 부분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슈로 생긴 어떤 기업의 위기 사항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대어 랜섬웨어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의 레질리언스를 보장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니얼 파이프라인 이슈처럼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킹 사고를 사고 대응 관점의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측면은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랜섬웨어 이슈가 이제 합쳐지면서 사고 대응과 복구 대응을 이제 통합하는 대응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이제 악랄해지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BCP 관점에서 레질리언스를 다시 봐야 될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레질리언스 정책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기업 위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대비책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사고 대응이나 복구 전략을 세울 때도 BCP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안 관제 트렌드 변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보안 관제 이슈 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이벤트들,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보안 관제를 해야 될 범위 자체들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그 포인트가 보안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YI하고 호네몬하고 이제 같이 그 공동 연구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실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어떤 업무량, 특히 이제 보안 이슈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 수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숨겨진 위협을 찾아내야 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들이 자동화, 특히 이제 소어라든지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XDR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게 연구조사에서 나와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많아지는 이벤트,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트렌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드 파티 보안 관리 트렌드 변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솔라윈즈 사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공급망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뭐 A부터 Z까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드 파티들과 같이 어떤 기업 환경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보안 고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굉장히 이제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윈즈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크게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스트 시사하고 같이 이런 보고서도 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관리할 건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서드 파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신뢰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나 필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스트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윈즈 케이스처럼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뿌려지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사용하는 오픈 소스 쪽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해킹 사고가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드 파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만든 그 솔루션이 아닌 제3자의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검증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선택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현애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단장님,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년 정보보호 이슈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이제 새로운 위협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들이 이제 크게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과거에 없었던 뭐 새로운 공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보이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악성 코드, 취약점, 아니면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형태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보안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냐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한테 이제 위협이 다가올지를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그 트렌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초라든지 연말 되면 보안 기업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과거의 어떤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격들이나 이런 트렌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서들이나 예측들을 내놓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송우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AI 보안의 장단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기술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또 그리고 이 같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은 앞으로 크게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 기술을 보안 분야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내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AI 기술을 적용한 보안 솔루션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기업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보안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장점이라 하면 일단 반복적인 거나 아니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씩 필터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량의 인력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이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AI가 사람처럼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AI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한번 만들어지면 뭐 혼자 알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주고 자기 기업에 맞도록 어떻게 보면 최적화를 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뭐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용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I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어떻게 보면 홀이 될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